밤늦게 민호가 할머니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인다. 할머니, 엄마가 맨날 몰래 나가요. 아빠한테는 비밀로 하래요. 진짜예요. 엄마가 밤마다 전화도 하고 이상한 아저씨랑 만나요. 영숙은 손자의 말에 충격을 받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10살 아이가 알게 된 가족의 비밀에 영숙의 온몸이 떨린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게는 응원이 되고 여러분께는 행운이 따라올 거예요. 영숙은 아침 6시에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은퇴 후 아들 집으로 들어온 지 벌써 석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집에서의 하루하루가 어색하기만 했죠. 가스레인지 앞에서 된장국을 끓이며 영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 자신의 집에서는 이 시간이 가장 평온했는데 지금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조용한 새벽 공기 속에서도 이 집만의 특별한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선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한 말투였지만 영숙은 그 속에 숨어있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집안일은 제가 하니까 괜히 손대지 마세요. 선영의 말에는 감사함보다는 거부감이 더 짙게 묻어났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아니야, 선영아. 손자 밥 정도는 할머니가 해줘야지.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선영은 이미 냉장고 문을 열며 자신만의 아침 준비에 바빴어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었어요. 선영은 계속해서 자신만의 방식대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민호 도시락도 제가 싸드릴게요.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이 따로 있거든요. 말끝마다 묻어나는 거부감에 영숙은 점점 자신이 이 집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 아들을 도와주려고 온 것인데 오히려 방해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의 밝은 인사에 영숙의 얼굴에 비로소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우리 민호 잘 잤니? 할머니가 맛있는 된장국 끓여놨단다. 영숙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말했죠.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진심으로 반겨주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선영은 아이를 재촉했습니다. 민호야, 빨리 씻고 학교 갈 준비해. 늦겠어. 아이와 영숙 사이의 따뜻한 순간도 선영에게는 불편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과 아이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드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민호는 엄마의 재촉에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준호도 넥타이를 매며 식탁에 앉았어요. 어머니, 수고 많으세요. 준호의 인사는 진심 어린 것 같았지만 어딘지 형식적으로 들렸습니다. 회사 일로 바쁜 아들을 보며 영숙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준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이 제일 중요한 거야. 하지만 선영은 다른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요즘 회식도 많고 야근도 많던데 몸 좀 챙겨.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나도 힘들어. 말은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어조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준호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회사 일이 그렇게 된 거야. 조금만 참아줘라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아들 부부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며 불편했어요. 자신이 온 뒤로 집안 분위기가 더 어색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여기 있어서 더 힘든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사 도중 민호가 할머니, 오늘 학교 끝나고 같이 놀이터 갈까요? 라고 물었어요. 영숙은 기뻐하며 그래,
할머니가 재미있는 놀이도 가르쳐 줄게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즉시 끼어들었어요. 민호야, 학원 가야 하는 거 잊었니? 할머니께 패 끼치지 마. 영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혼란스러웠어요. 아들을 도와주려고 들어온 집인데 오히려 자신이 짐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선영의 시선에서는 늘 경계심과 불편함이 느껴졌죠.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침입자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준호가 출근하고 민호가 학교에 간 후 집안에는 영숙과 선영만 남았어요. 어머니, 저는 오늘 좀 바빠서요. 집안 청소는 하지 마세요. 제가 제 방식대로 할게요. 선영의 말에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도움이 되려고 했던 일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럼 내가 뭘 도와줄까?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선영은 차가운 표정으로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히 쉬세요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영숙은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숙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집까지 정리하고 온 것인데 정작 이곳에서는 자신이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았어요. 선영과의 관계는 겉으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예의를 지키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빨래를 보며 영숙은 자신의 처지와 비교해 봤어요. 빨래처럼 자신도 이 집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에 정착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저녁 무렵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할머니가 우리 집에 사신다고 부러워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영숙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손자에게만큼은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정말 우리 민호 친구들이 그랬구나. 할머니도 민호와 함께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영숙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선영은 민호에게도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호야, 할머니 힘들게 하지 말고 내 방에서 숙제나 해. 아이가 시무룩해하는 모습을 보며 영숙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집에서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찾기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든 후에야 영숙은 비로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는 걱정과 함께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밤 영숙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선영과의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정말 이 집에 필요한 존재일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는데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는 집안이 조용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영숙은 물을 마시러 조용히 부엌으로 나갔어요. 거실을 지나가는데 선영이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하고 옷차림도 외출복 같았어요. 집에서 입기에는 너무 정성스럽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밤늦게 왜 저렇게 차려입고 있지? 영숙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괜히 참견하는 것 같아서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물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선영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네, 알겠어요. 내일 그 시간에 나갈게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가족들과 대화할 때와는 전혀 다른 톤이었어요. 누구와 통화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영숙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도 나름대로 바쁜 일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어요. 새벽 1시쯤 되어서야 영숙은 겨우 잠이 들었는데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닫히는 소리에 깼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선영의 방으로 향하는 게 들렸어요. 이 시간에 외출했다가 들어오는 건가? 영숙은 의아했지만 피곤해서 다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민호가 숙제를 하다가 영숙의 방으로 왔어요. 할머니,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아이의 얼굴에는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기꺼이 민호 옆에 앉아서 문제를 함께 풀어주었어요. 할머니는 수학을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민호가 신기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좋아했거든. 차근차근 하면 다 풀 수 있어. 영숙이 다정하게 설명해주자 민호는 금세 문제를 이해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은 영숙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적어도 손자에게만큼은 자신이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이 집에서 가장 따뜻한 소리였어요. 숙제를 다 마친 후 민호가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영숙이 우리 민호 잘 자거라라고 말하며 일어서려는데 민호가 갑자기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아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죠.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니?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맨날 몰래 나가요. 아빠한테는 비밀로 하래요. 영숙은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10살짜리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민호야, 혹시 잘못 본 거 아냐?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예요. 엄마가 밤마다 전화도 하고 이상한 아저씨랑 만나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린 손자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을 텐데 도대체 선영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이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민호야, 엄마가 언제부터 그랬니?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기 전부터요. 근데 요즘 더 자주 나가는 것 같아요. 어떤 아저씨인데? 영숙이 더 자세히 물어보자 민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멀리서 봐서. 근데 엄마가 저한테 절대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비밀이래요. 아이의 말에 영숙은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무엇보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민호가 안쓰러웠습니다. 혹시 민호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야, 이 얘기는 할머니하고만 하는 비밀이야. 알겠지? 영숙이 말하자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할머니. 근데 저도 걱정돼요. 엄마가 왜 아빠한테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영숙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눈치채고 있다니요. 우리 민호가 너무 어른스럽네.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알아볼게. 영숙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독여 주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민호의 말이 사실이라면 선영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돈 문제라도 있는 걸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시나리오들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정말로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조심스럽게 복도를 지나 선영의 방으로 향했어요. 정말 밤늦게 외출했다가 들어오는구나. 영숙은 민호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들키지 않으려고 꼼짝하지 않고 누워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어머니, 아침 준비 다 되었나요? 마치 어젯밤 외출한 일 따위는 없었다는 듯이 태연했습니다. 영숙은 선영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화장으로 가렸지만 눈가에 피로가 묻어 있었고 평소보다 예민해 보였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준호가 여보, 어젯밤 잠 잘 잤어? 라고 물었을 때 선영은 응, 잘 잤어 라고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영숙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거짓말하는 며느리를 보며 영숙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스러웠습니다. 민호가 학교에 가기 전에 영숙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어젯밤에도 엄마가 늦게 들어왔어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귓속말했습니다. 민호도 밤늦게 선영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았어요. 영숙은 민호의 어깨를 다독이며 알겠어. 할머니가 지켜볼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선영의 비밀스러운 행동이 계속될수록 영숙의 불안감은 커져갔어요. 혹시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무엇보다 민호가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게 가장 걱정스러웠습니다. 아이가 이런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내가 뭔가 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섣불리 행동했다가 상황이 더 악화될까봐 두려웠어요. 며칠이 지나도 영숙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선영을 보는 눈길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며느리처럼 보였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특히 밤마다 들리는 현관문 소리가 영숙을 잠 못 이루게 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영숙은 점점 예민해져 갔습니다. 그날도 새벽 1시쯤 되어 영숙은 또다시 현관문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베란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살짝 내려다보니 선영이 아파트 입구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어요. 어둠 속이라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민호 말이 맞았구나. 선영은 그 남자와 함께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영숙은 베란다에서 지켜봤어요. 손이 떨려서 커튼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직접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베란다에서 돌아온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어지러웠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선영이와 직접 얘기해야 하나? 여러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잠을 설쳐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영이 나타났어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영숙에게는 모든 게 가식으로 들렸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본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아, 어젯밤 잠 잘 잤니?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선영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금세 태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푹 잤어요.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오히려 영숙에게 되묻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그 뻔뻔함에 영숙은 어이가 없었어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어 보였거든요. 준호가 아침을 먹으며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집에 신경을 못 써줘서 미안해라고 말했습니다. 선영은 괜찮아. 나도 나름대로 바쁘거들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아는 건 영숙뿐이었습니다. 선영이 말하는 바쁜 일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호가 학교에 가고 준호가 출근한 후 집에는 영숙과 선영만 남았습니다. 영숙은 선영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고 옷장에서 뭔가를 꺼내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시간 되죠. 그때 뵐게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달콤하고 부드러웠어요. 통화를 마친 선영이 영숙에게 왔어요. 어머니, 저 오늘 오후에 친구 만나러 나갈게요. 저녁은 해놓으셨죠?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선영을 보며 영숙은 화가 났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거짓말을 하면서 뻔뻔하게 집안일까지 시키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태연자약한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친구인데? 영숙이 물어보자 선영은 잠시 당황했어요. 그냥 대학 동창이에요.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영숙은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선영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고 평소보다 말투가 어색했어요. 거짓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뻔뻔함도 엿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선영은 정말로 외출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게 차려입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갔어요. 마치 특별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영숙은 답답한 마음에 베란다로 나가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선영이 아파트 앞에서 어젯밤에 봤던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고 선영은 그 차에 올라탔습니다. 영숙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불륜이구나.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과 아들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일이 우리 집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선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퇴근해서 선영이는 어디 갔어? 라고 물었을 때 영숙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친구 만나러 갔다고 하더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전해주는 자신이 한심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도 엄마는 왜 이렇게 늦어?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영숙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이런 상황을 모르는 채로 지내는 민호가 안쓰러웠습니다. 엄마가 친구들과 중요한 얘기가 있나 보다라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선영이 돌아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친구들과 얘기가 길어졌어요.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선영을 보며 영숙은 분노가 치밀었어요. 준호는 괜찮아. 가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지라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안쓰러웠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속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영숙의 방에 왔어요. 할머니, 오늘도 엄마가 그 아저씨 차 타고 갔어요. 아이도 베란다에서 봤던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있잖아. 영숙은 민호를 안아주며 다독였지만 속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이런 일을 10살짜리 아이가 목격하고 있다는 게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다음 날도 선영의 수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주부처럼 행동하다가 저녁이 되면 화장을 고치고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영숙은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걸 보며 확신했습니다. 선영이 정말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영숙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선영의 비밀스러운 외출이 거의 매일 반복되고 있었고,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 가정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걸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민호가 이런 상황을 계속 목격하고 있다는 게 가장 걱정스러웠어요. 결국 영숙은 용기를 내어 준호와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영숙은 타이밍을 기다렸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준호가 소파에 앉아 피곤한 표정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민호는 자신의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이야기하기에는 적당한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영숙이 평소보다 진지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표정에서 피로가 역력히 보였지만 영숙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더 늦기 전에 말해야 했습니다. 준호야, 내 아내가 밤마다 외출한다. 엄마 눈으로 직접 봤어.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외출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은 심호흡을 하고 지난 며칠 동안 목격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가 밤 12시가 넘어서 집을 나가는 걸 여러 번 봤어. 그리고 새벽 2시, 3시에 들어와. 모르는 남자와 함께 검은색 차에 타고 가더라고. 영숙의 말에 준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민호도 이상하다고 했어. 엄마가 아빠에게 비밀로 하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준호의 반응은 영숙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요즘 너무 힘드시잖아요.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닐까요? 준호는 영숙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선영이가 그럴 리 없어요. 집안이라고 민호 돌보느라 바쁜데 언제 그런 시간이 있겠어요. 영숙은 아들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분명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하지만 준호는 어머니, 회사 일도 바쁘고 집안 걱정도 많은데 괜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선영이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다고요라며 아내를 두둔했어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도 된다는 거냐?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라며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선영이가 들으면 기분 나빠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아들이 자신보다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아서 영숙은 서운했습니다. 그럼 민호 말도 거짓말이란 말이니? 그 아이가 왜 그런 얘기를 지어내겠어? 영숙이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준호는 아이들은 상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걸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얘기하기도 하고요라며 여전히 믿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바로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선영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세요? 선영은 평상시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지만 영숙은 그 눈빛에서 경계심을 느꼈어요. 분명 대화 내용을 어느 정도 들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요즘 일들 이야기했어. 준호가 대충 넘어가려 했지만 영숙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기회에 선영과 직접 대화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선영아, 내가 요즘 밤마다 어디 나가는지 솔직히 말해봐. 영숙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금세 태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매일 집에서 잠자는데요. 혹시 무슨 오해가 있으신 건 아닌가요?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선영을 보며 영숙의 화가 치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직접 봤다고 했잖아. 밤에 모르는 남자 차에 타고 가는 것도, 새벽에 몰래 들어오는 것도. 영숙이 목소리를 높이자 선영은 되레 당당하게 맞받아쳤어요. 어머니, 저 없으면 이 집 살림은 누가 하나요? 민호 돌보는 것도, 집안 청소하는 것도 다 제가 하는데요. 선영의 말투가 점점 건방져졌습니다. 제가 가끔 스트레스 풀려고 친구들 만나는 게 뭐가 문제예요? 24시간 집에만 있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는 선영을 보며 영숙은 어이가 없었어요. 친구들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족에게 거짓말하는 게 문제야. 그리고 그 남자가 정말 친구라면 왜 숨겨야 하는 거지? 영숙이 따지듯 물었지만 선영은 끝까지 모른다고 발뺌했어요. 어머니께서 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선영의 태도에 영숙은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니? 증거도 있는데 끝까지 발뺌할 거야? 하지만 선영은 증거라니요? 어머니께서 뭘 보셨다는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과 저를 착각하신 건 아닌가요? 라며 오히려 영숙을 의심하는 듯한 말투를 보였어요. 준호는 이런 상황이 불편한 듯 그만해요, 둘 다. 이런 식으로 싸우면 뭐해요? 민호가 들을까봐 걱정돼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물러설 수 없었어요. 준호야, 내 아내가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데도 계속 믿을 거냐? 영숙의 말에 선영이 완전히 발끈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거짓말했다고 그러세요?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도 이 집에서 며느리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심받고 몰아세우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선영을 보며 영숙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가족 몰래 다른 남자 만나러 다니면서 무슨 최선이야? 영숙이 더 강하게 몰아붙이자 선영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금세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바로 그때 방에서 나온 민호가 거실 문 앞에서 무서워하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왜 큰 소리로 싸워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분위기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작은 몸이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무서워하는 모습을 본 후 집안 분위기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선영은 민호에게 다가가서 민호야, 할머니하고 엄마가 조금 이야기한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아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영숙은 손자가 이런 상황을 목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일단 물러섰습니다. 민호야, 할머니 방으로 와. 재미있는 책 읽어줄게. 그날 밤의 갈등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어요. 선영은 영숙을 대하는 태도가 더욱 차가워졌고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영숙은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더욱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영숙은 선영의 행동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선영은 평소보다 전화 통화를 자주 했고 외출할 때마다 화장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숙을 의식하는 듯한 행동들이 눈에 띄었어요. 마치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숙은 빨래를 정리하기 위해
선영의 방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요즘 상황 때문에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문득 옷장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 옷 중에 빨래할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는 명분으로 조심스럽게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을 하나씩 정리하다가 영숙의 손이 뭔가 딱딱한 것에 닿았어요. 선영의 가방 안쪽에서 두툼한 봉투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호기심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서 열어보니 그 안에는 상당한 양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영숙은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현금만이 아니었습니다. 봉투 밑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접혀 있었어요.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부동산 계약서와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놀랍게도 이 집의 매매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이런 일을 혼자 진행하고 있었구나. 영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선영이 가족들 몰래 집을 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집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 매매 진행 과정, 그리고 예상 매매가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분명 준호도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가족들 몰래. 영숙은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이런 큰 일을 혼자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이 외출해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급하게 서류들을 원래대로 정리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정리를 끝내고 방에서 나오려는 순간 복도에서 선영과 마주쳤어요. 어머니, 제 방에서 뭐 하세요? 선영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차갑게 들렸어요. 영숙은 당황하며 빨래 정리하려고 들어왔는데 내 옷 중에 세탁할 것이 있나 싶어서라고 말했지만 선영의 표정은 의심스럽다는 듯 했습니다. 제 방 정리는 제가 할게요. 굳이 들어오지 마세요. 하지만 선영은 영숙의 대답을 듣고도 자신의 옷장 쪽으로 곧장 갔어요. 가방을 꺼내서 안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 가방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영숙은 들킨 것 같은 기분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봉투 위치가 바뀐 걸 눈치챘을까? 하는 생각에 더욱 불안해졌어요. 어머니, 혹시 제 가방 만지셨어요? 선영이 직접적으로 물어왔습니다. 영숙은 아니야. 그냥 옷만 정리했다고 했잖아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렸어요. 선영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영숙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제 개인적인 중요한 물건들이 있거든요. 선영의 태도가 평소보다 더욱 경계심으로 가득했어요. 분명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그럼 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할게라고 말하며 서둘러 방을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영숙의 머릿속은 온통 그 서류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선영이가 정말 이 집을 팔려고 하는구나.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준호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데 불안한 마음에 요리하는 손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선영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영숙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런 미묘한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라며 밝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민호만이 평소처럼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 했습니다. 영숙은 손자의 순수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이 순진한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는 생각에 더욱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절박함이 밀려왔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선영이 영숙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선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고 진지했습니다. 영숙은 긴장하며 무슨 얘기? 하고 물었어요. 선영은 주위를 살펴보더니 제 방으로 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선영의 방으로 따라가면서 영숙은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혹시 봉투 일을 완전히 눈치챈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방문을 닫은 선영이 영숙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제 가방을 보셨죠? 돌직구 같은 질문에 영숙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이니? 영숙이 어색하게 대답했지만 선영은 어머니, 이제 그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라고 말했어요. 영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 봤다. 그런데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니? 선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영숙을 놀라게 할 말을 했어요. 어머니, 세상 물정 모르시네요. 다 제 능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선영의 뻔뻔한 말에 영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니께서 뭘 보셨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집도 언젠가는 제 거 아닌가요? 선영이 대놓고 말하는 모습에 영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무서운 말을 태연하게. 영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선영의 충격적인 말에 영숙은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차피 이 집도 언젠가는 제 거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뻔뻔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영아,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니? 이 집이 내 거라니?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선영은 태연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 필요는 없거든요. 선영의 말투가 점점 건방져졌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고 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방해되는 일은 용납할 수 없어요. 마치 영숙이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존재라는 듯이 말하고 있었어요.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든 상관없지만 가족을 속이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잖니? 준호도 모르게 집을 팔려고 하다니. 하지만 선영은 준호 씨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모든 게 다 정리되어 있을 테니까 상관없어요라고 대답했어요. 정리되어 있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영숙이 다그치듯 물었지만 선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머니, 오늘 본 일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특히 준호 씨에게는요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치 협박하는 것 같은 어조였어요. 다음 날 영숙은 마음이 무거운 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선영의 무서운 본성을 알게 된 후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선영의 행동들도 이제는 모두 의심스러웠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언제까지 혼자 감당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 답답했어요. 오후에 영숙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웃 주민을 만났어요. 위층에 사는 김 아주머니였습니다. 영숙 씨,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반가운 인사에 영숙은 잠시 마음이 풀렸어요. 네,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김 아주머니가 갑자기 그런데 며느리분 요즘 부동산 관련 일로 바쁘신가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며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물었어요. 아, 며느리분이 요즘 부동산 중개사분이랑 자주 다니시던데요. 집 팔려고 하시나 봐요. 영숙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웃들까지 다 알고 있는 일을 정작 가족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언제부터 그런 모습을 보셨어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김 아주머니는 한 달 전부터요. 처음엔 그냥 상담받는 줄 알았는데 계속 만나시니까 진짜 파시는구나 싶었어요 라고 답했어요. 혹시 어떤 사람이랑 다니시는지 보셨나요? 영숙이 더 자세히 물어보자 김 아주머니는 중년 남성분이시던데 정장 입고 서류 가방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아마 부동산 중개업자이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그제서야 선영이 만나던 남자의 정체를 알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영이 이미 한 달 전부터 이웃들 눈에 띄도록 대놓고 부동산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영숙은 분노와 함께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가족들만 모르고 있었던 셈이니까요. 저녁 무렵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민호의 말에 영숙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슨 얘기? 민호는 친구가 우리 집 팔려고 한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영숙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아이들까지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민호야,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영숙이 자세히 물어보니 민호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요. 친구 엄마가 그러시는데 우리 엄마가 집 팔려고 부동산 아저씨랑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답했어요. 그래서 민호는 어떻게 생각하니?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 우리 진짜 이사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집이 좋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걱정에 영숙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그날 밤 선영이 또다시 외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숙이 베란다에서 지켜봤는데 정말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와서 선영을 데려갔어요. 김 아주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두 사람이 너무 친밀해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단순한 업무 관계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용기를 내서 준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했어요. 준호야, 어제 이웃분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영숙이 김 아주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갔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준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이웃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야. 민호 친구들까지 아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었어라고 말했어요. 이제야 준호의 표정에 의심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선영이 외출해서 돌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화장이 번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선영아, 어디 갔다 와? 준호의 질문에 선영은 잠시 당황하며 친구 만나고 왔어라고 대답했어요. 무슨 친구? 준호가 더 자세히 물어보자 선영은 그냥 대학 동창이야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상하다는 듯 요즘 친구들 만나는 일이 많이 늘었네 라고 말했어요. 선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여보, 혹시 부동산 관련해서 뭔가 알아보고 있는 거 있어? 준호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선영은 깜짝 놀라며 무슨 말이야? 라고 반문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이웃분들이 내가 부동산 업자랑 만나는 걸 봤다고 하던데라고 말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그건 그냥 집값 알아본 거야. 요즘 시세가 어떤지 궁금해서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준호는 그런 일은 나한테도 얘기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영숙은 이제야 아들이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선영도 만만치 않았어요. 여보, 그냥 호기심에 알아본 거야. 별일 아니야라며 태연하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영숙은 긴장하며 지켜봤어요. 준호와 선영의 대화가 끝난 후 집안 분위기는 전과 다르게 무거워졌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선영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고 선영도 그런 시선을 의식하는 듯 행동이 조심스러워졌어요. 영숙은 이런 변화를 느끼며 이제야 진실이 드러날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져갔어요. 과연 이 가정이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밤마다 영숙을 괴롭혔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민호가 계속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지내는 것도 걱정스러웠고 준호가 아내의 진실을 모른 채 속고 있는 것도 안쓰러웠어요. 무엇보다 선영의 행동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대놓고 외출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영숙은 선영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을 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오후 민호가 학교에 가고 준호가 출근한 후 영숙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선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영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마 최근 며칠간의 분위기 변화를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선영아,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영숙의 단호한 목소리에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얘기요? 선영이 대수롭지 않은 척했지만 영숙은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장을 내야 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꾸미든 상관없지만 민호 앞길은 못 망쳐. 이 집은 내 장난감이 아니야. 영숙의 직설적인 말에 선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선영이 또 발뺌하려 했지만 영숙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이제 그만해. 내가 부동산 업자와 만나는 것도 집을 팔려는 계획도 다 알고 있어. 이웃들까지 아는 일을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니? 민호 친구들까지 알고 있다고. 선영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팔짱을 끼고 영숙을 바라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세상 물정 정말 모르시네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구식 생각을 하세요? 선영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예의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구식 생각이라니? 가족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게 신식이란 말이야? 영숙이 화를 내자 선영은 더욱 건방진 태도를 보였어요. 소파에서 일어나 영숙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 제 능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집도 재산도 모든 걸 제가 알아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영숙은 선영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능력이라고? 준호가 밤낮으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을 내 마음대로 처분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 남자는 뭐야? 정말 부동산 업자뿐이야? 영숙의 날카로운 추궁에 선영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어요. 그건 어머니께서 상관하실 일이 아니에요. 선영이 얼버무리자 영숙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역시 그 남자와 뭔가 다른 관계구나. 부동산 업무만이 아니었어. 내가 본 게 맞았구나. 선영의 표정 변화를 본 영숙은 자신의 추측이 정확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그런 식으로 추측으로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저는 합법적으로 모든 걸 처리하고 있어요. 선영이 변명했지만 영숙은 합법적이라고?
남편 몰래 집을 파는 게 합법적이야? 그리고 다른 남자와 밤마다 만나는 것도 합법적이고? 라고 따졌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완전히 본성을 드러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이 생활이 지겨워요. 매일 똑같은 일상, 재미없는 남편, 그리고 선영이 영숙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간섭만 하는 시어머니까지.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영숙은 선영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민호는? 내 아들은 어쩌려고? 하지만 선영은 민호는 아버지가 키우면 되잖아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라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모성애조차 찾아볼 수 없는 말이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예상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준호가 거실로 들어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해? 밖에서도 목소리가 들리던데라고 물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단번에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준호야, 내가 꼭 들어야 할 얘기가 있어. 하지만 선영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별일 아니야. 그냥 집안일 때문에 의견이 조금 다를 뿐이야. 선영이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영숙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준호야, 내 아내가 이 집을 팔려고 하고 있어.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말이야. 그리고 다른 남자와도 만나고 있고. 영숙의 폭탄 선언에 준호는 깜짝 놀라며 선영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집을 판다고? 다른 남자라니?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선영은 당황하며 아니야. 그냥 시세만 알아본 거라고 했잖아. 그리고 다른 남자는 무슨 소리야? 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이미 들킨 상황에서 변명은 소용없었습니다. 시세만 알아본다고 한 달 넘게 부동산 업자와 만나. 그리고 계약서까지 준비해놓고, 현금까지 준비해놓고, 영숙이 구체적으로 말하자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계약서라니 현금이라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선영이 발끈했지만 이미 모든 게 들통난 상황이었어요. 준호는 선영에게 다가가서 계약서가 뭐야? 정말로 집을 팔려고 했던 거야? 내 동의도 없이? 라고 다그쳤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태도를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 맞아. 집을 팔려고 했어.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준호는 아내의 뻔뻔한 대답에 말문이 막혔어요. 내 동의도 없이?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을? 하지만 선영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집 명의가 누구 거인지 확인해봐. 이미 다 정리되어 있어. 법적으로 내가 이 집의 소유자야. 명의가 언제? 어떻게?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선영은 법적으로 문제없게 다 처리했어. 당신이 서명한 서류들 기억 안 나? 그때 이미 다 정리한 거야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방에서 나온 민호가 무서운 표정으로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엄마, 할머니, 왜 또 싸워요? 무서워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선영은 민호를 보더니 갑자기 알았어. 다 털어놓을게라고 말했어요. 어차피 숨길 것도 없어. 나는 이 집을 떠날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새로운 삶을 살 거야. 선영의 선언에 준호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고 민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영의 충격적인 선언 후 거실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호의 울음소리만이
이 끔찍한 순간의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선영아, 정말 이게 내 진심이야?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듯 태연했어요. 그래, 진심이야. 이런 생활은 더 이상 못하겠어. 선영이 차갑게 말하자 준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은? 민호는?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준호의 절규에 가까운 질문에도 선영은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만들고 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였지라고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영숙은 이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동시에 아들과 손자가 받을 상처가 걱정되었어요. 선영아,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를 이용한 거였니?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었다고? 이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서로 필요에 의한 거였죠. 준호 씨도 결혼 상대가 필요했고 저도 안정적인 생활이 필요했어요. 선영의 말에 준호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민호에 대한 사랑도 가짜였던 거야? 하지만 선영은 민호는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호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까요? 10살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영숙은 재빨리 민호를 안으며 아니야, 민호야. 내가 태어나서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넌 우리 집의 보물이야 라고 달랬어요. 선영은 우는 아들을 보면서도 별다른 감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아버지가 잘 키울 거예요. 저보다 준호 씨가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남의 일처럼 말하는 선영을 보며 준호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민호는 내 친아들이야. 준호가 소리쳤지만 선영은 저는 애초에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겨버린 거잖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모성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선영아, 내가 어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민호에게만은 상처 주지 마. 하지만 선영은 이미 다 결정된 일이에요. 내일 이사 짐 싸서 나갈 거예요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사 짐이라니 벌써 다 계획되어 있었던 거야?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선영은 네, 새로운 곳도 이미 정해놨어요. 그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었던 거예요. 준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은, 민호를 함께 키운 시간들은 다 의미 없는 거였어? 하지만 선영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덕분에 제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라고 냉정하게 답했어요. 그때 민호가 갑자기 선영에게 달려가서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제가 더 착한 아이가 될게요 라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민호를 밀어내며 민호야, 엄마는 가야 해. 넌 할머니랑 아빠가 잘 돌봐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영숙은 손자가 이런 상처를 받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엄마 말 듣지 마.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가 민호를 지켜줄게. 영숙이 민호를 꼭 안으며 다독였어요.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던 것처럼 신속하게 짐을 정리했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선영의 모습을 지켜보며 정말 이게 끝이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야? 라고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이미 서류도 다 처리했어요. 집 명의는 제가 가져가고 민호 양육권은 당신이 가지세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선영의 말에 준호는 집 명의까지. 언제 그런 일을? 라고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서명한 서류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좀 더 주의 깊게 보셨어야죠. 선영이 마지막까지 뻔뻔하게 말하자 영숙은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사람을 속일 수가 있니? 가족을 이렇게 버릴 수가 있어? 하지만 선영은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관계는 정리하는 게 맞아요라고 대답했어요. 마치 비즈니스 관계를 정리하는 것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정말로 큰 가방 2개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민호는 학교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엄마 정말 안 돌아와요? 라고 물었지만 선영은 잘 지내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선영이 떠난 후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준호는 며칠간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서 멍하니 지냈습니다. 민호는 간혹 엄마를 찾으며 울기도 했지만 영숙이 옆에서 계속 달래주었어요. 민호야, 슬퍼도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으니까. 며칠이 지나고 준호가 겨우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혼자 힘드셨죠.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 앞으로만 보자라고 위로했어요. 민호도 차츰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없어도 저희 잘 살 수 있죠? 아이의 물음에 영숙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이야.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영숙의 품에 안겨서 할머니, 이제 우리 괜찮아질 거죠? 라고 속삭였어요. 영숙은 손자의 머리를 꼭 안으며 그래. 이제는 정말 괜찮아질 거야. 할머니가 지켜줄게라고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석양이 들어오며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비록 상처받은 마음들이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진정한 사랑과 믿음으로 뭉친 이 작은 가족에게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